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정치율아 높아져라.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주문하면 청취율이 높아집니까? 아이고 기도를 해야죠. 마음을 모아서 청취율도 높아지고 유튜브도 많이 들어오십시오. 네, 저 두 분 안녕하시냐고 지금 유튜브로 청취자께서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지금 아직 6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kum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정상 기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네, 한밤중의 대혼란입니다. 재난지원금 얘기하려고 그러죠. 맞습니다. 어제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녁에 만났는데 그 회동 결과 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제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요 집에서 TV 보다가 자막으로 떴더라고. 네네. 야, 여야가 간만에 위기 앞에서 한 몸이 됐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난 편이 아니야.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달랐죠. 뭡니까 도대체? 네. 예? 심지어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살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자세한 소식도 들려졌고, 그리고 이와 함께 이 피해가 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두텁게 하기로 했다. 이런 좀 합의 사항들이 쭉 전해졌었습니다. 그 대변인들이 보니까 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대변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받아서 이제 기사를 쓴 거고요. 또 지금 기획재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온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오늘 뉴스 보니까 이게 100분 만에 철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네. MBC 100분 토론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자고 나서 그게 뒤틀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내부의 협의가 없었던 거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자신 있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하고서 만찬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 황보성이 이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방역 기준을 보고 지급 시기는 조금 조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합의가 됐다는 사실을 알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런데 최일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0분도 되지 않아서 아니 이거 무슨 이런 협의가 있어. 김기현 원내대표도 반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선 윤희숙 의원은 제왕적 판단이다. 왜 사전 협의도 없어. 요즘에 걸핏하면 통일부 폐지하자. 전국민 합의금. 이거 언제 우리가 당내에서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다시 지도부가 모여서 번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아니 이준석 당 대표잖아요. 네. 당 대표가 한 얘기고 또 여야의 그 대변인들이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100분 만에 뒤집힌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 내부에서 의견 조율 없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다 이런 그렇죠. 건데 네. 참 어이가 없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기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는 같은 동네에서 가끔씩 만나면서 사이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 이준석 대표가 여당의 포퓰리즘 정치에 덜러리를 쓴 것이냐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뭔 널이요? 덜러리. 들러리죠. 덜러리. 네네. 네. 네, 덜러리를 했다고 덜러리를 서는 것이냐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 타격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또 안철수 대표하고는 사이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합당 관련된 논의에 진전된 결과는 발표는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당 논의도 있고 또 정치적 골이 좀 안철수 대표 또 이준석 대표 사이에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진단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유튜브로 꿈돌이 시청자께서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랬더니 무지개님이 애들 장난 맞고요 이렇게 쓰셨네요. 예. 정상 기자, 네.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합의를 번복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 내용을 이 스피커폰으로 이제 대변인에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방역이 강화돼서 이제 2인 이상 2명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3명부터는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6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둘만 한 테이블에 앉아 있고 이 대변인단은 옆방에 이제 다른 테이블에 이 스피커폰을 켜놓고 이 두 대표의 얘기를 이제 받아 적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라는 게 그 이준석 소통에 대표의 혼선이 있었다. 네네 주장인 거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뭐 국민의힘 당론은 선별 지원이고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훨씬 더 늘리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는 동의를 하지만 사태가 좀 진전된 다음에 좀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 오늘 아침 인터뷰 기사 보니까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의를 했을 텐데 그게 충분히 이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또 해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내부 합의도 안 하고 당 대표와 이 송영길 대표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비판이 더 크게 퍼져나오는 근데 뭐 거죠. 이준석 대표가 합의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동의를 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는 곧 양측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사실상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에 와서 지금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지적도 아니 있습니다. 그 아침에 영상을 보니까요. 그 식당에서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가 그 회의 끝나고 나서 활짝 웃고 그 영상이 다 뉴스 시간에 다 방송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나 이야기가 잘 됐으면 그랬겠냐고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부담을 안고 있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당 내에서도 아직 100%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론이 대체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비상시국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전달될 리는 만무한 거죠. 예, 류진아 시청자께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문제입니다. 일가를 해주셨네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취임한 이제 한 달 넘었죠. 그래서 네. 그렇죠. 이준석 효과가 이제 사라지고 이준석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당 안팎에서 이 이준석 리스크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당 대표가 아니라 그냥 뭐 여전히 이제 정치 평론가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 내부에서도 이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뭐 여과 없이 언론에 통해 말하고 다닌다 이게 좀 문제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 여성가족부나 이 통일부 폐지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번 송영길 대표와의 합의 문제도 또 이제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내 또 이렇다 할 기반이 이준석 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 당내 의원들이 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혜진 의원은 그 이준석 대표가 원내에도 있지 않고 또 당 운영 경험이 없어서 좀 이제 그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방식이 미숙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기대감은 있을 텐데 30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또 원외에다가 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숙하다. 또 경험이 많지 않다. 이걸 지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유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본인이 비빔밥론 이야기했잖아요. 공존이 중요한데 공감과 공유를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저기 배 수장님 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음악 시그널이 나오면 뭐 이제 저는 못 다음으로 들었어요.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네. 참고를 좀 해. 알겠습니다. 헤드폰을 안 끼셔서 안 들리시나 보지? 예. 알겠습니다. 자, 김동희 시청자 의견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다음 넘어가. 지키지도 못할 합의는 왜 하고 가뜩이나 힘든 금이 힘들게 하나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모더나 줄 세우기 논란입니다. 어제부터 50대 후반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네. 15시간 만인가 조기 마감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나절 만에 조기 마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모더나 이제 사전 예약을 했는데 55세부터 이제 59세를 대상으로 7월 모더나 접종 사전 예약을 했는데 예약분이 소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반나절 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이유는 접종을 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실제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이 컸거든요. 모더나가 중요합니다. 모더나 중요합니까? 네. 밑줄 몇 개 쳐요? 모더 나올 게는 없죠. 밑줄은 1273개. 왜요? 왜냐하면 모더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아주 야심차게 개발했는데 그때 개발명이 mRNA 1273이었습니다. 오. 빵을 줄까요? 네. 사탕을 줄까? 초콜릿을 줄까? 이 정도로 발굴했으면 네. 두 개 다 주셔야죠. 빵 2개, 사탕 2개. 네. 좋아. 풍성합니다. 예. 만세. 예. 정상 기자. 네. 지금 백신이 그러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백신이 있기는 하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이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언제 어떻게 들어온다 이렇게 다 합의를 하고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매주 얼마나 들어올지 그때마다 협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물량이 또 들어오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 정은경 청장 입장에서는 좀 혹시 모를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백신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온 것만을 대상으로 예약을 좀 받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모자란 상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55세, 59세 예약을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다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추가 예약을 받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배 소장님은 아직 여기에 해당이 안 해당이 안 되죠? 됩니다. 55, 59에.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시면 제가 꽤 어려요. 어리다고 놀리지 마시고요. 자, 이런 상황을 근데 좀 미리 고지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좀 미리 몇 명분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는다. 좀 이렇게 고지를 좀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좀 미리 좀 예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5세부터 59세까지 예약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예약을 하면은 다 접종을 할 줄 알았던 분들은 뭐 이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됐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만, 미리 얘기를 만약에 했으면, 그러니까 12시에 온라인 예약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가 되기 전에도 이제 몇십만 명이 대기하는 좀 그런 대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 몇 명만 받는다, 이렇게 선착순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붐비지 않았겠느냐, 이 서버 다운이 더 오래되지 않았겠느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좀 그동안 좀 해왔던 대로 이 정교하게 딱 그 물량에 맞춰서 좀 대상을 나눠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만 좀 예약을 받는 좀 그런 형태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 40대 이하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40대, 30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 전체를 대상으로 예약을 한꺼번에 받는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좀 입장이거든요. 다음 달이면 9월 달.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은 이제 또 온라인에 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분들이 한꺼번에 또 그 서버에 몰리면은 또 서버에 또 과부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 형태를 보면은 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 분들,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가령 이제 택배 기사분들도 그런 경우거든요. 이른바 자율 접종,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낫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선 접종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고 있죠. 네. 모더나 말씀드리겠더니 한 청취자께서 유머야 유머. 이게 모더냐? 뭐더 나올 게 없죠. 자, 배 소장님. 근데 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김호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호란 때리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김호란 방역기획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퇴를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김호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죠. 기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 없다. 또 화이자나 모더나가 비싸다는 등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사람이라면서 방역 실패가 거듭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김호란 방역기획관 탓이다. 이렇게 책임론을 또 비난을
퍼붓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예견된 방역 참사와 국민 통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김호란 책임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이제 전문가일 때 백신 관련된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 백신을 구입하고 말고는 정부에서 할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정부, 대통령 또 뭐 국무총리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까지 함께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네, 오히려 뭐 어떤 좀 일각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좀 방역 대응이 좀 미숙하다 좀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너무 한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네. 쭈구쭈구님께서 배 소장님 10대로 보이네요. 이런 또 배 소장님 외모는 40대, 성품은 80대. 네. 자, 선물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네.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김동연의 행보는 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 참여 관련해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도 일종의 아리송해 또 동문서답 형태로도 답변을 냈습니다. 우선 이제 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텐데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출마하겠다라는 건지 말겠. 책도 뭐 낸다고 그러죠. 책. 예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탑승할 계획이 있느냐 예. 이런 진행자의 라디오 방송에서 질문에 정치가 모든 것을 양극단으로 재단하고 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여야가 바뀐다고 해도 사회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 이제 진행자는 붕 떴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버스 탈 거냐 그랬더니 타겠다 안 타겠다 얘기를 안 하고 네. 계속 애들러서 뭐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입당하겠다 안 하겠다 관심 없다 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종의 선문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진행자 입장에서는 배 소장님 같은 분이 참 좋아요. 네. 누구를 예측합니다 그러면 누구다고 딱 얘기를 명쾌하죠. 하잖아요. 항상 틀리지만. 네. 사이다 완전 사이다 톱 사이다죠. 좋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네. 정상 기자, 네. 최재형 감사원장 측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거죠. 네, 이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공보특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이 정당 정치가 아니고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그 입당의 뜻을 밝힌 것으로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시기는 특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정상근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700명이 넘었어요. 오. 자, 빵 하나. 네. 네네. 아유, 자, 감사합니다. 빵 하나 드세요. 이따가. 정상근 기자가 발언하니까 정상에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막판 단일화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나눴던 그 대화 내용을 좀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진중권 전 교수에 따르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전화해서 본인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던졌던 좀 민감한 질문에는 답을 하진 않았다라면서 이 바깥에서 중도층을 이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이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11월 초에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런 이유가 윤석열 전 총장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입당을 빨리 하면 이 홍준표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본선 출마했었던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좀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 아닐까. 그것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진단도 그거는 뭐 나오고. 청취자분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말린 가사미 아이디 시청자께서 이 시간이 9시 이후에 9시라는 게 이제 뉴스 공장 이후에 제일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같습니다. 예. 네. 다 정상근, 배종호 두 분, 아니 배종찬 두 분 아니, 왜 덕분입니다. 족보를 바꾸고 그러세요. 미안해요. 예. 잘못했으면 즉시 사과합니다. 예. 빵을 좀 주시면 안 되나? 사탕 발림 할게요. 오늘- 배종찬 소장. 아니 사탕. 사탕 두 개. 오늘 편의점 차리시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